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베르토 인노첸티의 빨간 모자. 근데 이 책 뭐죠? 아동 성폭력의 경종을 울리는 현대판 빨간 모자 이야기라고 부제가 달려 있어요. 테마가 좀 무겁습니다. 그림책으로 다루기에는. 우리가 아는 빨간 모자 이야기는 이런 거잖아요. 일단 배경이 숲속이잖아요. 빨간 모자를 쓴 소녀가 숲에서 늑대를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노첸치의 작품은 숲속이 아니라 대도시예요. 단지 그 차이만 있는 걸까요? 사실 빨간 모자는 여러 모습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원래는 민담이었어요. 옛날 옛날 이야기. 이걸 개발을 한 거죠. 누가? 17세기의 샤를 페로가. 그래서 빨간 모자라는 동화를 쓴 거예요. 그리고 19세기에 그 유명한 그림 형제가 샤를 페루의 작품에 덧붙이기를 한 거죠. 이어쓰기를 한 거예요. 빨간 모자. 그리고 그렇죠. 21세기에 인노첸티가 예, 빨간 모자를 또 새로운 모습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주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것도 생각하며 이 작품을 본다면 재미있을 겁니다. 민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마이 갓입니다. 오마이 갓. 사실 민담에는 어머니나 사냥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를 잡아먹은 늑대가 찾아온 빨간 모자를 쓴 소녀를 잡아먹기 위해서 집 안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대접을 합니다. 포도주를 대접하죠. 근데 그 포도주는 사실은 할머니의 피였어요. 그리고 고기를 대접합니다. 그 고기는 할머니의 살이었어요. 원래 민담이 좀 잔혹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먹었는데 고양이가 나타나서는 사실을 얘기해줘요. 그렇지만 긴가민가 했죠. 그래서 늑대에게 묻습니다, 소녀가.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로 변장했으니까요. 털이 왜 이렇게 길어요? 내가 너를 안았을 때 푸근하게 해주려고 그러지. 손톱은 왜 이렇게 길어요? 네가 등이 가려울 때 내가 시원하게 긁어주려고. 이는 왜 이렇게 커요? 너를 잡아먹으려고. 이 이야기가 민담입니다. 17세기 샤롤 페로는 민담을 이용해서 어떻게 동화를 만들었을까요? 먼저 등장인물을 늘렸어요.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엄마를 등장시키고요. 사냥꾼을 등장시킵니다. 엄마는 숲을 지나 할머니에게로 가는 딸아이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곧장 가라고. 그렇지만 그게 귀찮은 딸은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잔소리는 노 땡큐. 숲에 간 소녀는 숲의 아름다움에 취해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 사이에 누굴 만나요? 길을 잃어버린 소녀가 만난 건 늑대입니다. 늑대는 소녀를 얼른 잡아먹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주변에 사냥꾼이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소녀가 소리라도 지르면 사냥꾼이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소녀야, 너 어디 가니? 네, 요 산 너머에 할머니 집에요. 알았어. 할머니부터 잡아먹고 이놈을 그때 잡아먹어야지. 소녀야, 소녀야. 할머니는 꽃을 좋아한단다. 조 너머에 찔레꽃이 있는데 찔레꽃을 하나름 따갖고 할머니에게 가봐. 할머니가 무척 좋아하실 거야. 네. 소녀가 꽃을 따갖고 갔을 때 이미 할머니는 늑대 뱃속에 들어가 있었죠. 늑대는 할머니 분장을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근데 할머니 귀가 엄청 커진 거예요.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요? 나는 네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할머니 팔도 길어졌어요. 왜 이렇게 팔이 길어요? 너를 꼭 끌어안아 주려고.
이는요,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란다. 19세기 그림 형제가 쓴 빨간 모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모자가 그림 형제가 쓴 빨간 모자입니다. 17세기 샤롤 페로의 작품에 덧붙이기를 한 거예요. 이어쓰기를 한 거예요. 사냥꾼이, 어슬렁거리던 사냥꾼이 배가 쫙딱 부른 늑대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늑대를 잡았는데 배가 엄청 부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는 궁금증에 그 배를 갈라보았죠. 봤더니 거기에 소녀하고 할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동화니까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소녀를 구해주고 그 안에 돌을 가득 채워서 우물에 빠뜨렸다는 이야기가 그림 형제가 쓴 빨간 모자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샤를 페로의 작품과 그림 형제의 작품. 네, 교훈이 다릅니다. 샤를 페로의 빨간 모자는 물론 어머니 말씀 잘 들어라도 있죠. 세상은 믿을 수 없다예요. 세상은 겁나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림 형제의 빨간 모자는요. 네, 세상 위험한 거 맞아. 세상 위험한 거 맞아.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거 맞아. 그러나 세상엔 누가 있다. 영웅, 히어로, 사냥꾼이 있다. 걱정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랐던 거죠. 그렇다면 21세기 인노첸티의 빨간 모자는 어떨까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자 구조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할머니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 사이에 빨간 모자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는 날씨처럼 변화무쌍하단다. 이 얘기를 왜 시작했을까요? 그러면서 끝나는 부분에 할머니는 얘기합니다. 이야기의 끝이 하나밖에 없다고 누가 그러던? 그 열린 거예요, 열린 거. 그 다른 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빨간 모자 이야기와는 다른 끝이 있을 수 있다. 네, 빨간 모자.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액자 구조의 장치를 한 것일까요? 이야기를 짧게 줄여봤어요. 참고로 이 이야기는 숲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도시입니다. 빌딩 숲. 거기 한 가정에 소피아와 엄마와 여동생이 있어요. 엄마가 할머니에게 가는 소피아에게 이야기하죠. 큰 길로 가라고. 그렇지만 뭐 어디 아이들이 그렇던가요? 이것저것 또 궁금하고 가고 싶은 곳들이 있으니까 호기심이 자꾸 이끌잖아요. 골목골목 들어가다 보니까 길을 잃었죠. 잃은 길에서 만나는 게 누구였을까요? 네, 불량한 녀석들이었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그때 히어로가 나타납니다. 내가 도와줄게. 예전에 그림 형제가 쓴 빨간 모자에 사냥꾼 있죠, 사냥꾼. 사냥꾼과 같은 사람이네요, 여기 히어로가. 내가 도와줄게. 어머나, 고마워요. 사냥꾼이 오토바이를 갖고 소녀를 태워서 할머니에게로 갑니다. 왜? 소녀가 자기는 할머니에게 간다고 집 주소까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줬거든요. 띠릭 달려가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미안해. 내가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 너 여기서부터 걸어가야겠다. 소녀는 할머니 집에 좀 늦게 도착했어요. 네, 그 고마운 아저씨 덕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걸어오는 게 있다 보니까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나온 사냥꾼은, 아니 히어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난 누구일까요? 얼굴을 자세히 볼까요? 어머나, 늑대였네요.
늑대였어요. 저 사냥꾼이 늑대였어요. 저 영웅이 늑대였어요. 이 작품에서는 그 영웅을 늑대로 그린 거예요. 믿는 영웅을 늑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경찰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지. 소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 안에서. 어, 소제목이 떠오르죠? 소제목 기억나세요? 아동 성폭력의 경종을 울린 책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지는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아이들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왜 흘리고 있을까요? 왜?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눈물 흘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야기의 끝이 하나밖에 없다고 누가 그러든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사냥꾼이 잡혔어요. 결론이 달라졌어요. 도대체 누가 신고한 거야? 누가? 잔말 말고 어서 타기나 해. 시끄러. 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피아는 무사했네요. 누가 신고해준 덕분에. 책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남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절대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번째, 가까운 사람도 성폭력범이 될 수 있다는 것. 네, 아까 영웅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영웅을 믿었는데 그게 늑대였잖아요. 성폭력은요,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산하고 추운 고통스러운 가을도 될 수 있고, 네, 청명한 맑고 풍요로운 가을도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바른 선택을 해야겠죠. 바른 선택. 선택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퀴즈.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